안녕하세요. 스윙레이디입니다. 자, 토르소 원형을 진행을 할 때는 토르소 원형은 허리선에서부터 힙선까지 20cm가 연장이 됩니다. 자, 20cm를 먼저 연장을 해줍니다. 옆선 쪽에서도 20cm를 찾아서 표시만 해둡니다. 표시만 해두고 이 선을 힙선 쪽에서 자신의 힙 둘레만큼 연장을 해주죠. 뒤중심선 허리 라인에서 1.5cm를 찾아주고요. 진동의 깊이를 2등분을 해줍니다. 곡자를 가지고 이 뒤중심선을 그려줍니다. 여기 1.5cm가 들어간 이 선은 허리선에서 힙선까지는 일직선으로 내려줍니다. 다음에는 아몰선부터 먼저 그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바디스 원형을 제도를 할 때 처음부터 여유분 없이 패턴을 구성했는데요. 여유분을 점차 늘려갔을 때 실루엣이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여유분 없이 패턴을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요 선은 가슴 둘레 선입니다. 완성선이 이쪽으로 이동한 선이기 때문에 요만큼을 잘라내게 되면 우리의 가슴 둘레가 요만큼이 부족하게 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그 가슴 둘레 선을 옆선 쪽으로 연장을 해줍니다. 요 분량만큼 연장을 해주고요. 우선 이거부터 합니다. 연장선까지 진동의 둘레를 측정을 해서 앞쪽도 진동의 둘레를 재겠습니다. 가 뒷판의 패턴에서 측정한 값을 더합니다. 더하면 패턴상에서는 이가 나왔고요. 둘레를 측정을 하면 이 값은 38이 나왔습니다. 한 4cm 가량이 차이가 나죠. 가량이 차이가 난다는 것은 지금 몸판의 옷은 몸에 잘 맞게 이렇게 제작을 하는데 거기에 비해서 소매는 좀 형태가 될 겁니다. 이 디자인이 아니라면 몸에 잘 피트되고 소매가 너무 크다 이렇게 했을 때는 형태의 안정감이 무너지겠죠. 그래서 몸판에도 여유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저도 여유 없이 지금은 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4cm가 차이가 난다고 했을 때 4cm를 올려 한에서 2cm씩 줄여주도록 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연장된 이 선이 이제 연선이 되겠습니다. 이 선에서부터 2cm를 올려주고요. 그리고 품선까지만 연장을 해줍니다. 여기까지 연장을 해도 되지만 거기까지는 할 필요가 없겠죠. 자, 여기 품선까지만 연장을 해주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바디스 원형을 그릴 때에 손 그렸던 방법과 마찬가지로 자, 부터 선을 2등분을 하고요. 선을 그려서 3등분을 하고 했던 그대로 다시 방을 그려주도록 합니다. 자, 여기에서는 직선에 가까운 선을 쭉 사용을 하고 한꺼번에 나온다면 한꺼번에 그리고 그러지 않다면 두 번에 나눠서 그리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그려놓습니다. 판에서는 요 올리시면 되겠고요. 그대로 그리고 2등분을 해서 자 이렇게 삼각형을 그려놓고 2등분을 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 부족분이 이동된 이 선을 허리선까지 직쭉 내려줍니다. 수직지요. 이동된 요 뒤중심선에서 자신의 4분의 웨이스트 값을 찾아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동된 요 옆선에서부터 2cm를 안쪽으로 들어가 줍니다. 그려진 요 선까지 겨드랑점까지 그려줘야 정확한 옆선이 되겠죠. 이렇게 옆선이 완성되고 난 다음에 선 안에서 다트를 잡아주는데요. 다트를 하나만 잡아줄 때는 어느 쪽에 다트를 잡아줘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미 하나의 다트가 완성되어 있을 때는 또 내려가 다트의 분량은 허리선을 완성하고 난 요 분량이 다트의 분량이 되겠죠. 자, 이렇게 양쪽으로 해주고요. 찜둘레선에서 위쪽으로 3cm 정도 올라가도록 다트를 점을 정하고요. 요 선은 직선으로 완성을 하겠습니다. 다트의 끝은 이렇게 여기이고요. 이렇게까지 이제 아래쪽에 다트의 모양을 그려야 하는데요. 요 그림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허리선이고요. 배의 가장 높은 부분에 이렇게 뒤 엉덩이 쪽에서 가장 높은 부분을 이렇게 표시를 해두고 요걸 이제 글렀다고 했을 때 아래쪽 엉덩이 쪽에는 굉장히 다트의 크기도 크고 다트의 길이도 길고 모양도 완성선이 바깥쪽으로 이렇게 둥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거기에 비해서 앞쪽은 다트의 길이도 양도 뒤쪽에 비해서는 작고 길이도 이건 여기서 끝나고 뒤쪽은 여기서 끝납니다.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완성선하게 되어 있고요. 이 형태대로 다트를 그려주어야 합니다. 완성선이 이렇게 오목하게 되어 있는 형태죠. 그럼 이 오목하게 되어 있는 형태는 이 모양을 이렇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트의 길이는 13cm로 하겠습니다. 먼저 정하고 나서 여기 한 3등분을 해놓고 3분의 2까지는 오목한 이렇게 쓰는 이유는 요걸 완성선으로 봉제를 했을 때 요 모양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요 모양이 되니까 이렇게 박아야 하겠죠. 자, 반대쪽도 이렇게 모양을 그리고 3분의 1 지점까지는 다시 이런 형태로 다트를 그려줍니다. 그리고 다트의 끝점은 정확하게 표시를 해 두시고요. 여러분 이제 뒷단 쪽에서 자신의 4분의 힙을 찾고요. 그 다음에 옆선 쪽에서 5cm 정도를 올려줍니다. 5cm 중입 정도까지 여기서 반 정도가 중입이 되겠죠. 중입 정도까지 선을 그리고 이 선을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해주고 이 직각선은 무너지지 않도록 합니다. 그렇게 되면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앞길 쪽으로 와서요. 앞 중심선에서 20cm를 동일하게 내립니다. 그리고 옆선 쪽에서도 20cm를 표시를 해주고요. 이 선을 정확하게 연장을 해줍니다. 자,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서 4분의 허리를 찾고요. 뒷판과 마찬가지로 옆선 쪽에서 2cm를 들어가 줍니다. 이 선을 완성선이 수정되었죠? 거기까지 연장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머지 분량은 다트 분량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옆선을 사선으로 연결을 했기 때문에 다트의 크기도 약간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3cm를
다시 정리를 해주겠습니다. 이래야 다트의 분량이 정확하게 되겠죠. 밑단 쪽에서 자신의 힙 크기를 정하고요. 5cm를 올립니다. 그리고 뒷길에서 그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자, 허리선에서부터 중입까지는 쭉 내리고 그리고 요 약간의 직각을 유지해 주면서 옆선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앞쪽에서의 세로의 다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언더한 다트가 먼저 하나 있기 때문에 이 언더한 다트를 향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안내선을 그려주고요. 그리고 이 다트의 분량을 양옆으로 정해주고 끝점을 향해서 직선으로 비피점을 향해서 이렇게 그려주고 앞 허리 다트는 뒤쪽보다는 1cm가 적게 합니다. 12cm를 하겠습니다. 12cm를 하고요. 앞쪽은 배가 이렇게 생겼었습니다. 그죠? 그 배를 볼록해지려면 완성선이 이렇게 볼록해야 되겠죠? 그래서 볼록하게 이렇게 그립니다. 끝점의 표시는 정확하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는 소매 패턴을 그려야 합니다. 진동 둘레가 조금씩 차이가 있다면 이런 형식으로 올리고 내려서 줄이고 늘리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소매 패턴을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자 12cm 정도 되는 평행한 선을 하나를 그려줍니다. 요게 소매산이 될 거고 요 선을 중심으로 해서 소매 길이에 해당하는 선을 그려줍니다. 아래쪽에 와서도 직각이 될 수 있도록 선을 그려줍니다. 그리고 아까 앞뒤 진동의 둘레를 더한 값이 있죠. 앞뒤 진동 둘레를 3으로 나눈 값을 여기 직각을 잘 맞춰서 소매 폭만큼 이렇게 수평선을 그려주고요. 요 소매산에서부터 앞 진동 둘레를 이렇게 찾아주고요. 여기는 앞 진동 둘레를 찾고 여기는 뒤 진동 둘레를 찾으면 되겠습니다. 요 소매산에서부터 뒤 진동 둘레를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 소매폭 끝점에서 아래쪽으로 내립니다. 요 깊이는 소매산의 높이가 되겠고요. 소매산의 높이를 제외한 요 아래쪽에서부터 밑단선까지 전체 값을 재고 반으로 나눕니다. 반을 나눠서 표시를 해두고 여기서부터 위쪽으로 3.5cm를 올려서 엘보 라인을 정해줍니다. 엘보 라인이 되겠습니다. 엘보 앞쪽 선에서 한 3등분을 해놓고요. 뒤쪽 선에서는 4등분을 합니다. 하나의 값을 앞쪽에서 이렇게 적용을 해주고요. 뒤쪽 소매에서 4분의 1 값 하나만큼을 위쪽으로 올려줍니다. 다음에 요 점과 바깥쪽까지 연결을 해줍니다. 자, 요게 이렇게 되겠고요. 이거는 4등분 이렇게 되겠습니다. 요것을 위에서부터 바깥쪽에 하나의 부분까지 이렇게 표시를 해줍니다. 요건 패턴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을 소매산을 그릴 때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좀 소매산을 좀 쉽게
쉽게 그릴 수 있도록 이 안내선을 그리는 것이고요. 소매산은 이런 형식이 꼭 답은 아닙니다. 이런 형식 해놓고 여기 부분이 꽉 찰 수 있도록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바깥으로 나가도 되겠죠. 그리고 아래쪽에서도 꽉 찬 느낌으로 이렇게 그려가시면 되겠고요. 뒤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꽉 찬 느낌으로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래쪽도 이렇게 꽉 찬 느낌으로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전체적인 값이 앞뒤판이 다릅니다. 그래서 중심선을 약간 옮겨줍니다. 전체적인 값을 정하고 반을 나눕니다. 그 선을 아래로까지 쭉 줍니다. 이 선은 소매 부리를 정하기 위해서 임의적으로 만든 선이고요. 위에서부터 자신의 소매 부리를 반반씩 정해서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겨드랑점 요 위에서부터 소매 부리까지 쭉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차렷 자세를 하고 있어도 약간 앞쪽으로 이렇게 구부러져 있는 모양이고요. 또내의 편안함을 위해서 이쪽에 입체감을 주게 되는데요. 그 분량을 소매에서 반을 나눠서 다트를 1.5cm를 잡아주도록 합니다. 그 1.5cm 입체감의 다트를 잡아주고 나면 아래쪽에서 1.5cm를 더해주는데 그건 앞쪽 소매 끝에서부터 뒤쪽 소매 끝까지 쭉 연결을 해주시면 그렇게 다트를 잡을 때 요선은 다트가 아래쪽으로 내려오게 되겠습니다. 아래쪽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아래쪽 선을 먼저 잡습니다. 먼저 잡고요. 비피점 끝점까지 접어 놓고요. 그리고 이런 상자 같은 것을 가지고 요 선에서부터 이렇게 제대로 쭉 여기서부터 이렇게 바깥쪽으로 밀어내면서 쭉 이 상자의 끝 모서리 쪽에 이 비피점을 갖다 대면 쭉 이렇게 편안하게 올 수 있습니다. 그것을 테이프를 붙여서 고정을 일단은 시켜주고 난 다음에 정도로 다트의 크기가 접었을 때와 안 접었을 때가 차이가 납니다. 요 분량을 생각지 않고 그냥 요걸 잘라 버렸다면은 우리가 재단을 할 때 그것만큼이 부족분이 생기게 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이렇게 외곽선에 접해 있는 뭔가 구성선, 다트선, 접어야 되는 선, 턱, 주름, 샤링 이런 것이 있을 때는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생기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잘라서 다음 시간에는 재단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하셨습니다.